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잊혀진 줄 알았지만 어떤 기억은 바다 밑 진주처럼 단단하게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영호 씨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비추는 창가, 그는 낡고 바랜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쳐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선영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잠시나마 피어났던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아련한 추억. 영호 씨는 사진 속 선영 씨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굽어진 손가락으로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먼 옛날의 약속을 다시금 되뇌는 듯 보였습니다. 그에게 사진첩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청춘의 조각이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리움의 증거였습니다. 영호 씨의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생을 홀로 보내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때때로 밀려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혼자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풍경을 보거나 어떤 옛 노래를 들을 때면 불현듯 선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이름 석자, 박선영. 입술 밖으로 소리내어 부르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함께 나눴던 짧은 대화들, 수줍게 잡았던 손의 온기, 그리고 헤어질 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약속들. 영호 씨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처럼 선영 씨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그의 삶의 한 부분을 영원히 차지하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딸 수진 씨는 홀로 계신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늘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아버지의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낯선 여인의 모습에 궁금증이 일었지만 차마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막상 아버지가 과거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지 수진 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남은 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버지의 깊은 눈빛에서 읽히는 설명할 수 없는 아련함은 수진 씨에게 늘 미지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지나간 세월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를 캐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는 오래된 잡동사니를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들과 함께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혼란 속에서 선영 씨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의 안부를 묻고 다시 만날 나를 기약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선영 씨의 고향 마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노력했던 그 주소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처럼 영호 씨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의 마음에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주소를 발견했지만 영호 씨는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었고
그녀가 아직 그곳에 살고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을 수도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괜한 설렘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편지를 다시 읽고 사진 속 선영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 간직하는 것이 맞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라도 이대로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오래된 지도를 펼치고 편지 봉투 속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낯선 풍경들을 지나쳤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많이 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60년 전의 그 장소가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선영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듯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굽어진 어깨에는 기대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영호 씨의 기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옛 정취를 간직한 작은 상점들과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망설임 끝에 작은 동네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간판 아래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이름 석자는 그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듯 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미용실 특유의 파마향 냄새와 함께 정겨운 분위기가 영호 씨를 맞이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손님 머리를 손질하던 선영 씨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맑고 깊은 눈빛은 60년 전의 선영 씨 그대로였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역시 낯선 노인의 모습에 의아해하다가 이내 그의 눈빛에서 익숙한 그리움을 읽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혹시 영호 씨?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영호 씨에게 6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시간의 강을 거슬러 다시 만나게 된 운명적인 재회를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용실 한 구석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60년 만의 재회였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상대방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영호 씨는 선영 씨의 눈가에 깊어진 주름에서 그녀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선영 씨 역시 영호 씨의 희끗한 머리와 굽어진 어깨에서 고단했던 그의 삶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순수함과 변치 않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용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60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함이 가시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난 6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와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선영 씨는 피난지에서 미용 기술을 배워 홀로 삶을 일구어 온 이야기를 덤덤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질책도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헤어진 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딸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선영 씨와의 재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잊고 살았던 첫사랑을 만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용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생기 넘치는 표정을 보았을 때 수진 씨는 말없이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행복을 바라보는 딸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민준 씨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새로운 만남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갑자기 낯선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안정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아버지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그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의 반대에 상처받았지만 60년 만에 찾은 소중한 인연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간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선영 씨의 삶은 영호 씨를 만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홀로 고요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외롭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를 다시 만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이 다시 찾아온 듯한 설렘과 동시에 60년 동안 혼자 감당해 온 외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호 씨가 없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영 씨의 미용실 직원인 혜리 씨는 선영 씨의 오랜 조카 같은 존재였습니다. 혜리 씨는 선영 씨가 영호 씨를 만난 후 달라진 모습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가끔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혜리 씨는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이모, 지금이라도 행복해지셔야죠. 이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해리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선영 씨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줄 알았던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영 씨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해리는 선영이 혼자 외로워하던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의 황혼 로맨스를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의 거센 반대와 주변의 시선은 영호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함께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영 씨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이기심은 아닐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아내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지만 선영 씨의 맑은 눈빛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의 한가운데서 번민했습니다. 어두운 밤 영호 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듯 보였습니다. 영호 씨는 경로당 친구인 박 노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노인은 영호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내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며 영호 씨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호, 남은 생은 자네가 행복해야 해. 자식들도 결국 자네 행복을 바랄 걸세. 세상의 시선보다 자네 마음이 더 중요해. 박 노인의 따뜻한 조언은 영호 씨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갇혀있던 영호 씨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말에서 큰 용기를 얻었고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노인의 조언과 선영 씨를 향한 그리움은 영호 씨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들 민준 씨를 다시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미안하다. 아들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결연한 모습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는 선영 씨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60년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영호 씨의 편지를 받고 망설임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그녀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영호 씨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고 정겨운 동네 카페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이번에는 어색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영호 씨는 선영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헤어졌던 그 손을 다시 잡은 순간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히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호 씨와 선영 씨는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노을이 지는 해변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지난 세월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굳건하고 의미 깊어 보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늙고 힘들어졌지만 마음만은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 듯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헤어짐의 아픔은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나갈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재회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삶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두 영혼의 아름다운 결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낡은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60년 전 선영 씨가 보냈던 편지 옆에 그는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에게 다시 만나 행복합니다. 이제 그의 편지에는 더 이상 그리움이나 아쉬움 대신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 역시 영호 씨에게 보낼 편지에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60년 전 끊겼던 것이 아니라 편지 한 통으로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헤어졌던 두 영혼은 황혼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재회했고 서로의 남은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시간마저 초월하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로 기억될 것입니다.